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건 원하는 방식이 아닐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클리어워터 지역에서 한 집에 약 3.5m 길이의 악어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템파베이 타임즈는 오전 3시 30분 77세의 집주인 메리 씨가 화장실을 가려다 부엌 창문을 통해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리 씨는 악어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악어의 커다란 머리통이었는데요. 마치 고개를 빼꼼 내밀고서는 저를 보고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죠.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침실로 가서 숨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진정하려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채널 3천에 따르면 이 악어는 머리가 걸려있던 창문에서 끌려 나갔으며 집에 석고판 유리 테이블 및 와인 몇 병이 꽤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메리 씨는 이 악어가 제 레드와인을 왜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시기 좋은 것들이기는 하죠.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와인과 관련 다음에 방문할 악어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해야 할 거예요.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채널 3천은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어쩔 수 없이 이 악어를 안락사시켜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새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세계 최대 농작물 생산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플러스1에 실린 미네소타 대학이 이끄는 연구에 따르면 카사바, 옥수수, 야자수, 유채씨, 쌀, 수수, 설탕 및 밀이 세계 최대 10대 농작물들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농작물들은 모든 식량 에너지의 83%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날씨를 분석했고 관찰된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농작물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관찰된 기후변화는 농작물의 상당한 경작 변수를 야기시켰습니다. 야자수의 경우 13.5%, 콩의 경우 3.5%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호주의 전 세계 식량 생산에 대한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며 아시아, 북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에서는 긍정적인 곳도 부정적인 곳도 있었습니다. 식량 부족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서부의 일부 부유한 산업 국가들에서도 농작물 생산이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로 미국 중서부 지방의 일부에서는 특정 농작물의 경작이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특히 배고픔을 끝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이 있으며 식품회사, 무역업자 등에 주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러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에 일어날 일만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한 여성이 끔찍한 환각, 악몽 및 불면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것이 종양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WCYB 뉴스에 따르면 레이첼 팔마 씨의 증상들은 끔찍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팔마 씨는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오른쪽 손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2세인 그녀는 자신이 기억도 못하는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당연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응급실에서는 그녀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의 특정 원인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는 MRI를 찍었고 그 결과 그녀의 왼쪽 뇌에서 자갈 만한 조직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예후는 이것이 뇌종양 같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처음에 라즈 시리바스타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보기에는 그랬죠. 팔마 씨에게는 천만 다행이게도 이건 뇌종양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알이었죠. 그녀가 치료를 받은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인 조너선 라줄리 박사는 이는 캡슐에 쌓여있는 아주 단단한 것이다. 마치 메추리알처럼 보인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알처럼 보이는 것은 촌충 새끼였습니다. 기생충이죠. 팔마 씨의 뇌 속에 기생충 한 마리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토 나올 듯한 일이지만 이게 팔마 씨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기생충은 제거되었고 팔마 씨는 현재 기생충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외계인 같은 기생충 감염을 가리키는 전문의학 용어는 신경낭 위충증인데요.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생돼지고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크기의 촌충알을 삼켜야 감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생돼지고기를 만진 사람이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음식을 손질하게 되면 결국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000명의 사람들이 매년 미국에서 이러한 종류의 기생충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라줄리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일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만일 감염 사실을 제때 발견하면 항생제로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리를 할 때 손을 깨끗이 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기생충 양식장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말이죠. 아이튠의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군요. 애플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아이튠즈 앱을 없앨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를 대체할 일련의 앱들을 런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애플사가 이렇게 대대적인 발표를 하기 직전 아이튠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가을부터 아이튠즈는 애플 뮤직, 애플 팟캐스트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앱으로 나뉠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사는 맥 OS 카탈리나라고 불리는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새 앱들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전에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한 음악들은 모두 음악 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애플사는 음악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사는 새롭게 런칭할 TV 앱이 유저들이 구매 혹은 빌릴 수 있는 10만 개 이상의 TV쇼와 영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 TV 앱은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구성될 방침입니다. 바로 애플 TV 플러스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번 가을 그 베일을 벗을 계획입니다. 미국 비자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셜미디어도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서가 너무 짧았는지 한 줄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국무부는 모든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세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새 정책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 측에 지난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미 정부가 위치, 사진, 생일, 방문 장소와 같은 보통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게 되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주게 됩니다. CBS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 비자 신청서가 이런 변화를 이미 반영하여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신청하는 1,500만 명의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신청서는 몇몇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리스트를 나열하며 5년간의 기간 동안 사용해온 계정들을 제공하라고 신청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리스트에는 없는 플랫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원해서 적을 수 있는 선택 사항도 또한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식별자 이외에도 신청자들은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 기록, 여행 기록 및 추방 유무, 가족들이 테러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또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세부 사항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테러 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는 자들을 포함한 약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신원을 확인하고 더욱 엄격해진 조사 과정을 돕는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면제도 가능하지만 외교 목적의 방문이나 공식 비자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사람에 따라 약물이 다르게 작용하며 그 모든 해답이 장에 있다는 사실을 과학으로 밝혀냈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예일대학의 연구원들은 150종 이상의 치료학적 약물을 처리해내는 인간의 장내 미생물을 규명해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76종의 박테리아가 호르몬에서 항바이러스 약물에 이르는 271종의 경구 약물의 구조를 바꾸는 능력을 실험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박테리아를 12시간 동안 영양 및 약물이 든 시험관에서 배양시켰습니다. 271개의 약물 중 176개의 약물이 최소한 한 세균주에 의해 대사되었고 각 세균주는 11종에서 95종의 다른 약물들을 대사시켰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약물 대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을 지목한 이후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이 유전자들의 수에 있어 편차가 아주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일부 사람들의 장은 약물을 빨리 대사시키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약이라도 더욱 느리게 대사시키거나 아예 대사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 줍니다. 이번 연구의 공동저자인 진머만 코가디바 씨는 한 개인의 장내 세균의 유전자 구성을 이용하여 어떻게 약물에 반응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번 연구가 미생물 군집이 약물 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어 유용한 첫 단계일 수 있기를, 그리고 식이 영양소 혹은 환경적인 요인과 같은 비약물 물질을 대사하는지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간 DNA로 실험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누가 알았겠어요. 지난해 중국의 허지엔퀘이라는 과학자는 크리스퍼-캐스9 기술을 이용하여 쌍둥이 자매비아의 CCR5 유전자를 편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유전자를 편집함으로써 그는 이 쌍둥이가 HIV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수명이 의도치 않게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자원자 40만 명의 DNA를 분석했고 이들 중 일부는 CCR5 유전자를 변이시켰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동하지 않는 CCR5를 보유한 개개인들은 76세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망률이 증가한 사실을 떠나 이번 연구 결과는 앞에 언급된 유전자를 편집하면 개개인들이 독감이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에 더욱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전자를 이리저리 헤집어 놓는 행위의 문제는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유전자를 막으면 의도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지만 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학장인 조지 달레이 씨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윤리적 그리고 과학적인 실패라고 합니다. 그는 NPR 측에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이번 사례와 같이 방어된다고 생각했던 유전자가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놀라거나 심지어는 경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에게 있어 이는 단지 과학적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버드 대학 유전학 교수 조지 처치 씨는 NPR 뉴스 측에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동반할 수 있다며 첫 단일 클론 항체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 유전자 치료는 정말이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수단은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치명적입니다. 이는 모두 거둘 수 있는 이점과 위험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쫀득쫀득하고 달달한 버블티,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버블티는 쫄깃쫄깃한 타피오카로 유명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될 겁니다. 그렇지만 버블티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신초호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의 한 14세 소녀가 지난 5월 28일 복통로소에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음식을 먹거나 배변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CT 스캔을 해본 의사들은 그녀의 소장과 결장에서 타피오카 버블 수백 개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또한 이 소녀가 얼마나 자주 버블티를 마셨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이 소녀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버블티를 마신 것이 5일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소녀를 진료한 장 루젠 박사는 수백 개의 타피오카가 하루 만에 그녀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소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녀는 부모님께 버블티를 마시는 습관을 들키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후 이 소녀는 소화기관에 걸려있는 타피오카 버블이 나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설사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중국 제기시에 있는 인민병원의 병원장 허 위링 씨는 버블이 타피오카로 만들어져 소화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버블티 가게들은 보통 타피오카가 더 쫄깃해지도록 하기 위해 점도 증가제를 첨가합니다. 이 때문에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섭취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새 연구에 따르면 백색 고기가 적색 고기의 건강한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상영양이라는 저널에 실린 한 새 연구에 따르면 백색 고기가 콜레스테롤에 있어서 적색 고기와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113명의 참가자들을 포화지방 식단 혹은 저지방 식단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적색 고기 식단, 백색 고기 식단, 고기가 없는 단백질 식단,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식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적색 고기 식단은 주로 소고기로 이루어진 반면 백색 고기 식단은 닭고기나 칠면조 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콩류, 견과류, 곡류 및 대두류가 고기가 없는 단백질 식단에 사용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색 고기 및 백색 고기는 식단에 포함된 포화지방의 양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이번 연구는 식물 단백질 식단이 콜레스테롤에 있어서는 가장 이점이 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에 쌓이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으며 잠재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연구의 수석 연구원인 로날드 크라우스 박사는 우리가 이번 연구를 설계할 당시 적색 고기가 백색 고기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더욱 많은 역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 결과가 그렇지 않아 놀랐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25잔의 커피를 마셔도 심장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영국 런던의 퀸 메리 대학의 전문가들이 수행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무려 25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이는 동맥 및 혈관 경화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01년 유러피언 소사이어티가 수행한 예전의 연구가 틀렸음을 이번 연구가 입증했는데요. 예전의 연구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동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퀸 메리 대학의 수석 연구원인 스테펜 피터센 교수는 맨체스터에서 열린 영국 심혈관계 학회에서 이번 연구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번 연구는 영국 심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맥은 산소와 영양분을 포함한 혈액이 지나가고 심장과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만일 동맥이 뻣뻣해지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국의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번 연구에 참가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에는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세 번째 그룹에는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커피 섭취와 동맥경화 간의 연관성은 연령, 성별, 인종, 흡연 유무, 몸무게, 키, 알코올 섭취량, 음식 섭취량 및 혈압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참고해 수정되었습니다. 키니스 펑 박사는 CNN 측에 런던 퀸 메리 대학에서 내놓은 데이터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루에 커피 3잔 이상입니다. 하루에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환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이번 결과에 따르면 커피 애호가들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연구의 일부 참가자들은 하루에 25잔을 마시기도 했지만 세 번째 그룹 참가자들의 평균 커피 소비량은 하루에 5잔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총 8,412명의 참가자들은 MRI 심장 스캔과 적외선 맥파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적정량 혹은 과량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는 보편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일 그리핀 예방연구센터 소장인 데이비드 카츠 씨는 허프포스트 측에 혈압 증가, 맥박 증가에서 부정맥에 이르는 부작용과 관련해 우려되는 원인들이 더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극적인 커피 소비는 심장과 관련이 없는 불면 불안, 미생물군 구성 및 골밀도와 같은 다양한 다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